네, 3월 16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 그리고 원샷 스페셜 종목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장 초반에 하락했던 우리 증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낙폭을 좀 만회하나 네. 싶더니 다시금 지금 조금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불안불안한 시장인데 약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딱 어떻게 정확한 보세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래도 아찔해요. 이틀 전에 이제 제가 크레딧 스위스 루머 약간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진짜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가 맞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이 중대한 이제 재무제표상의 어떤 결함, 머티리얼 위크니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시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발 이제 은행 리스크가 유럽 쪽으로 이제 번졌거든요.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가 폭락했어요. 그니까요. 영국이 거의 4% 가까이 빠졌고요. 독일, 프랑스 전부 다 3% 넘게 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 지금 뭐 장 초반에 아주 많이 빠지다가 상승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었잖아요. 지금 약간 또 좀 대밀리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4,700억을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엄청 있어요. 팔고 있어요. 거의 5천억 가까이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로 버틴다는 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영민한 투자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 은행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고 나면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그리고 오늘 오후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ECB에서도 지금 연속적으로 또 빅스텝을 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과연 오늘 ECB가 유럽에도 은행권 공포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오히려 이제 실물 경제에 이제 충격이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긴축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성전자가 기관 외국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어제 삼성전자 주총장이 그야말로 막 성토의 장이 됐거든요. 난리였다고 삼성전자 이제 물려 있으신 주주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볼멘 소리를 막 쏟아냈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새로운 투자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무려 이제 300조 원을 이제 투자한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이제 강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쉬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소부장 종목들이 일제히 낙폭 가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서면서 시장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갖다 팔고 있는데도 네. 개인이 좀 그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써니님께서 어제 올라서 오늘 조정이겠구나 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이네요라고 네. 역시나 영민한 투자를 보셔서 그런지 인사이트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아주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떻게 짜볼까요? 어제 제가 이제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로 오늘 오전장이 정말 좀 공포 구간이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코스닥 시장이 거의 2% 가까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공포를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점을 딱 찍자마자 V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양 시장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한 줄 레시피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더 큰 공포는 더 큰 대안을 만든다라는 한 줄 레시피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더 큰 공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파산하는 거하고 그쵸.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세계 이제 30대 투자은행 안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거든요. 만약에 뭐 지금 SVB가 파산을 했지만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시스템 리스크가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더 큰 공포가 이제 부각되면 각국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각국 행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공포가 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이제 피드백, 대안이 더 강력하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번 3월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봐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
지난 2월 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으면 차를 멈춰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비유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도 지금 충격파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는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이번에도 기준금리 올린다라고 하면 진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탄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또 미국은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들이 자꾸 파산을 하고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면 정치권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 연준 쪽에다가 돌릴 거예요. 실제로 연준이 재작년 2021년 하반기 때 물가가 지금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일시적이다라고 오판을 해가지고 기준금리 늦게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작년에는 밑도 끝도 없이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인상시키는 바람에 채권에 투자해 놓은 은행들. 아니 사실 뭐 저는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SBB뱅크, 실리콘인제밸리 뱅크가 사실 채권에 너무 이제 익스포저가 좀 컸다라는 건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채권을 뭐 어디 막 저기 제3세계 채권을 사놓은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 그것도 장기채를 사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파산에 이르렀다는 거. 사실 미국 금융권에서는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돈줄이 지금 말라있는 실물 경제의 충격을 고스란히 지금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가 이제 이렇게 부각된다라는 건 분명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걸 사실 제가 어저께는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연준이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와 같은 가이던스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고 사실상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3월 FOMC 회의 때 사실상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까지도 이제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공포가 오면 올수록 그에 따른 더 큰 대안이 분명히 좀 만들어진다. 오늘 아침과 오전장과 같은 이런 공포 구간이 연출이 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그 공포를 좀 견뎌내시는데 충분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베이비 스텝이지 않을까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젠 정말 기준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쵸? 뭐 일본의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3월 달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떨어뜨려야 있어요. 네, 된다까지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 리스크가 그만큼 지금 시장에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SVB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CS은행까지 뭐 하루하루 다르게 이런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은행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은행이 지금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이게 되게 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뭐 무료 방송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채권 투자 손실이 800조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채권 손실은 실현 손실이 아니라 미실현 손실,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실제로 기준금리를 떨어뜨려 버리면 국채금리가 이제 급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은 예금 주인들이 사실상 내가 맡겨놓은 은행조차도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지. 실제 은행들의 재무 구조 자체가 지금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적인 이제 영향 때문에 또 다른 제2, 제3의 이제 SVB 뱅크 사태가 분명히 좀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모든 은행들이 이제 파산할 때마다 정부나 이런 데서 다 도와주면 어떡하느냐. 기업들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기업들이 이제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1998년도에 우리나라도 이제 IMF를 겪었었지만 그 당시에는 동남아에서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동남아 외환위기가 이제 촉발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IMF까지 겪은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는 카드 대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고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블랙스완이 터졌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든 금융기관이 이제 파산 위기, 금융 리스크의 붕괴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만은 막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이제 은행의 파산 리스크가 부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지금 워낙 불안감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온갖 나오는 기사들이 또 다른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패닉, 붕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하실 때마다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는데 절대 위축되실 필요가 없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교훈은 사실상 뭐 모럴 헤드니 뭐니 이런 것들보다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차단하는 게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이었다라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바로 2월 6일에 편입했던 에코앤드림이 어제 25%대로 급등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뭐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권에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계속 홀딩할까요? 뭐 아무래도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특히나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 저점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좀 쉬고 있잖아요. 2차전지 소재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기 내지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이제 LNF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또 에코프로 BM이 좀 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장중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에코앤드림도 추세를 보시면 완전히 지금 매물 저항대를 지금 뚫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익절 가격만 좀 잡아놓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7,000원 정도 오늘 가격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요 가격짜리가 지지가 좀 돼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 2차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2차 목표가를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앤드림은 2차 목표가 4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편입을 했었는데 네. 인공지능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지금 한 8%대 정도 수익권에 들어와 네. 있거든요. 이 종목은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어저께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1,700원 정도 로봇주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이제 좀 보자. 돌아설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까지는 이제 좀 돌아서려고 하다가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이제 좀 눌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장 초반에 거의 이제 8%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이제 진행됐고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눌림목을 이제 충분히 좀 만들 수 있거든요. 원래 가격이 이제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시킬 때 상대적으로 이제 매물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오르다가 또 흘러내리고 오르다가 흘러내리는 이런 구간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진행되다가 아주 강하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이제 뚫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평소에 이제 고점을 이렇게 뚫어낼 때와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거래량이 빈약하잖아요. 이런 정도 이제 거래량으로는 이런 이제 매물대를 뚫어올리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만 주 이상 이제 상당히 좀 강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전고점이 이제 돌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테니까 오늘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권이니까 22,0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22,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장에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샷 스페셜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장 레시피로 더 큰 공포는 더 큰 대안을 만들어낸다라고 남겨주셨잖아요. 더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먼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또 너무 핫하더라고요. 반도체 종목들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과연 또 이게 바로 또 올라갈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그쵸, 그쵸. 하는데요. 네. 일단은 추세가 좀 제일 강한 종목을 저는 가지고 왔어요. 35,000원 현재가로 SNS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회사는 이제 국내 유일한 반도체 공정용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 유일의 이제 블랭크 마스크 양산을 하는 이제 제조업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블랭크 마스크가 일본의 이제 호야라고 하는 회사, 요 회사가 이제 거의 70% 이상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EUV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호야가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 호야라든지 시네츠 케미칼 이런 이제 기업들이 주로 이제 생산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입을 해서 썼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2년 전이죠.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분쟁이 막 터지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블랭크 마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막 국산화를 추진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기업이 SNS탁이라든지 FST 같은 이런 종목들, 펠리클 만드는 회사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테마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3나노 GAA 공정을 이제 드디어 양산에 이제 적용을 했죠. 올해 이제 2세대 이제 GAA 공정에 이제 접목된 반도체들이 이제 출하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아주 안 좋아요. 아직도 겨울이에요. 봄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직도 겨울이고 겨울은 2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도 이제 1분기부터 적자가 나올 거고 2분기 때도 적자가 나올 거거든요. 뭐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낙폭과대 이제 소부장 종목들의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SNS텍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작년 이제 하반기 때부터 EUV에 들어가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외에 펠리클까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아마도 기술 개발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고, 기술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공정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율을 이제 맞추는 과정이 이제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하반기쯤 되면 이 EUV 공정과 관련해서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 쪽에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특히나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이제 자체 개발이라든지 파운드리 강화 이런 것들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은 EUV 공정, 미세 공정에서 또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만 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SNS텍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터치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1,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반도체 아니죠? 네, 두 번째 종목은 AI 관련된 종목이에요.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뭐 영민한 투자 시간에 몇 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 현재가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판 종목. 네, 맞습니다. 기판 만드는 기업. 원래 이제 PCB라든지 MLB 같은 요런 이제 기판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해성 DS 같은 이런 기판 만드는 종목, 대덕전자, 뭐 심텍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미세공정 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폭락하던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기판 종목들하고 달리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연초 이후에 정말 좀 강하게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잖아요. 요 회사가 이제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다른 기판 종목들보다 훨씬 좀 탄력적인 상승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챗 GPT가 거의 지금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에서 챗 GPT 버전 이제 4.0을 이제 공개를 할 거잖아요. 이 챗 GPT 4.0과 함께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워낙 지금 고가에 지금 판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MLB 기판을 전문적으로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매출액이 한 7,200억 정도 지금 예상 매출액,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1,410억 정도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천억 미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자리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실적이 성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느린 종목이 이수페타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적이 이제 근접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10,000원에서 11,000원 이상은 좀 올라가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눌림목을 잘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 저점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기판주로 이수페타시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저평가됐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료 방송 없으시잖아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되게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미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실제로 만약에 이제 미연준이 요번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한다면 좀 괜찮은데 요번에도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오판하고 있다는 게 저는 분명히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탑픽 섹터를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탁벅스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김현민 매니저님의 오후 4시에 준비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 MBN골드 김현민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오후 4시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